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네요. 1학기 원격 수업 기간에는 제가 주로 이렇게 지금처럼 얼굴이 나오는 수업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2학기에 있었던 원격 수업 기간에는 파워포인트의 프레젠테이션, 화면 녹화로 수업을 주로 진행했었죠. 이번에 수능을 앞두고 1주일 정도의 원격 수업 기간이 생겼는데 이때는 다시 1학기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시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저를 만나는 만큼 좀 더 반갑게 맞이해줬으면 좋겠고 또 즐겁게 수업에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원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런 저의 그냥 이런 얘기 서론이 아니라 본격적인 수업 내용, 즉 본론이 중요하잖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내용을 오늘 수업할 거냐? 바로 전자기 유도 파트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전자기 유도 파트에 대한 수업은 이미 학교에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관련된 전자기유도와 관련된 예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8문제, 미안합니다. 마이크 갑자기 뻑이 났네. 8문제 풀어볼 거예요. 제가 1학기 때 수업에서도 얘기했죠. 바로 제 풀이를 듣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본 다음에 제 풀이, 이 수업을 듣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일시정지한 후에 예제 8문제 풀어보고 이어서 이 강의를 시청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에서 공부한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꼭 문제를 먼저 풀어본 후에 이 강의 영상을 시청하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는 전제를 깔고 바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2019학년도 11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원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항상 어디부터 보라고? 처음부터 보라고. 그림은 고정된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을 따라 막대 자석이 일정한 속력을 운동하여 솔레노이드에 뭐한데? 가까워지고 있대. 점 P는 중심축 상에 있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막대 자석의 크기는 무시한다. 자, 기억본부터 보자. 막대 자석에 의해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증가한다. 야, 자기선속이 뭐야? 자기선속.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어? 자기선속. 쉽게 얘기해서 자기장의 세기라고. 어떤 자기장의 세기? 어떠한 면을, 닫힌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 그게 자기선속이랬잖아. 그럼 쉽게 말해서 여기 어떤 면이 뭐야? 이 솔레노이드의 단면이죠. 이 솔레노이드의 단면은 이 문제 어디에서도 변한다는 얘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선속을 얘기할 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만 보면 돼? 자기장 세기만 보면 돼. 면은 정해져 있잖아. 이 솔레노이드의 어떤 단면. 이 솔레노이드의 이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자기선속이니까 결국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면 자기선속도 변하는 거네. 근데 기억반에서 자기선속이 증가하냐고 물어. 그 얘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냐를 묻는 거잖아. 그럼 기억반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자. 막대 자석이 지금 코일이 어떻게 되고 있어? 솔레노이드 어떻게 되고 있어? 가까워지죠? 그럼 막대 자석에 가까울수록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자기장색이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돼. 자기장색이 어떻게 되나요? 막대자석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세기는 증가하죠? 그럼 당연히 자기선속도 어떻게 되는 거야?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선속도 증가한다고. 그러니 자기선속은 지금 증가한다. 그럼 기억은 맞는 거죠. 자석이 가까워지면 무조건 자기선속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석이 가까워지면 자기장세기는 증가할 테니까, 커질 테니까. N극이 가까이 오든
S극이 가까이 오든 어쨌든 자석이 가까워지면 자기장 세기가 커지니까 자기전속은 증가한다고. 선생님 그러면 N극과 S극이 가까이 올 때 둘 다 자기전속이 증가한댔는데 그럼 어떤 또 차이는 뭔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봐봐. N극에서는 자기장이 뭐하죠? 네 나오죠? 그러면 그냥 쉽게 봐서 이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어느 방향의 자기전속이 증가할까요? N극이 가까이 오면 오른쪽 방향의 자기전속이 증가할 테고 그럼 반대로 S극으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이렇게 볼 수 있으니 S극이 만약 가까이 오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왼쪽 방향의 자기전속이 증가하는 거지. 왜? S극이 가까이 오면 N, S 자기장 이렇게 될 테니까 얘네가 가까이 오면 왼쪽 방향의 자기전속이 증가할 거다. 어쨌든 자석이 가까이 오기만 하면 자기전속은 증가한다. 왜? 자기장 세기가 증가할 테니까. 이해됐나요? 기억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번 보자. 유도전류의 방향은 A 저항 B 순서다. 자, 유도전류의 방향 나왔어. 유도전류의 방향 어떤 법칙이 떠오르나요? 네, 맞아요. 바로 렌츠의 법칙이죠. 렌츠의 법칙이 뭔데?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쉽게 우리는 뭐라고 써요? 유도전류의 방향은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한다. 그럼 지금 여기서 자석이 가까이 오니까 어쨌든 자기선속은 변화해. 기억부에서 증가한다고 말했죠. 변화한다고. 거의 변화. 증가하기 때문에 변화를 하기 때문에 변화를 방해해야 돼. 누가? 유도전류가. 그럼 변화를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쉽게 어떻게 보라 그랬어? 얘 다가오는 게 좋아 싫어?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싫지. 다가오는 게 변화잖아. 그럼 이 변화를 막으려면 왼쪽에 무슨 극이 형성이 돼야 될까? 솔레노이드 왼쪽에 N극이 다가오는 걸 막아야 되니까 N극이 형성될 테고 반대로 오른쪽은 S극이 형성될 거다. 뭐에 의해? 유도전류에 의해 이 솔레노이드가 이러한 극을 띠는 전자석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자 유도전류만 여기서 어떻게 정해? 오른손 쓰지. 엄지손가락이 뭐야? 자기장 방향 즉 N극을 향해 솔레노이드에.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이 뭐? 유도전류의 방향.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요런 내 엄지손가락 잘 봐. 요런 방향이라고. 그러면 그림을 잘 보면 어떻게 될까? 넘어서 A에서 저항 B를 거쳐서 B에서 요렇게 해서 다시 A 저항을 거쳐서 B. 즉 어이구 분필이 날라갔네요. 미안합니다. 이런 전류가 흐를 거다. 이런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그래서 니은번 유도전류 방향은 A 저항 B이다.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번 보자. 막대자석이 P를 통과하는 순간 여기 점 P 여기 있죠. P를 통과하는 순간 막대자석의 속력이 클수록 저항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크다. 야 유도전류의 세기는 뭐랑 뭐를 보라 그랬죠? 첫 번째 코일의 가문수. 두 번째는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을 보라 했어. 지금 여기서 솔레노이드의 가문수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죠? 그럼 뭐에만 영향을 받을까?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 근데 얘가 더 빠르게 다가와봐. 자석이 막대자석의 속력이 클수록 이래잖아. 더 빠르게 다가오면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럼 유도전류의 세기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럼 디귿도 어떻다? 맞는 복이다. 그래서 니은번 아까 했던 얘기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유도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어떻게 칠판에 잘 보이려나? 빨간 글씨 잘 보이네요. 유도전류의 방향 어떻게 되는가? 자기선속의 변화를 뭐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 이게 유도전류의 방향이다. 디귿번은 이게 니은번 이어서 얘기하면 이게 뭐라고? 렌츠의 법칙이라고. 그럼 디귿번 이제 뭐야?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이 크면 어떻게 된다고?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이 커지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유도전류세기는 똑같이 비례해서 증가한다. 유도전류세기 증가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은 보기가 되니까 정답 몇 번? 5번이 된다. 이해됐나요? 그럼 칠판 지우고 이어서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예제 2번 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10월 고3 물리학원 전국영역 학력평가에 있었던 문제인데요.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 가는 마이크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소리에 의해 진동판과 코일이 진동한다래. 그럼 뭐야? 여기 보면 진동판 있고 여기 코일이 있네? 그럼 소리가 위에서 들리면 진동판이 뭐한대? 진동한대. 그러면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럼 당연히 코일도 진동판과 같이 뭐해?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야. 그림 나는 다에서 자석의 윗면과 코일 사이 거리 t, 여기 있는 d, 이 d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3일 때 코일에는 화살표 방향, 여기 화살표 그려져 있죠.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자, 보자. 이 d, 이 오른쪽 나와 그래프 봐봐. d 값이 0이 아니죠? 얼마 값이 갖춰져 있지? 0초일 때. 이 얘기는 뭐야? 아, d 값이 얼마 정도? 이 자석의 윗면과 코일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이 d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지. 자, 이 손가락 이 두 개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여기 d가 이렇게 있지? 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d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치, 이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 즉 자석과 코일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다가 다시 여기서 다시 증가하다가 원래 처음 정지했을 때의 거리를 넘어서서 더 멀어졌다가 다시 여기서 D 어떻게 돼? 다시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가. 자, 그럼 한번 보자. 기억, 자석의 윗면은 N극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생각해봐. 여기 가본 봐봐. T3일 때, 바로 이때 코일에는 화살표 방향, 이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대. 그러면 지금 이 코일은 전류가 흐르니까 전자석, 즉 자석처럼 된 건데 어디가 어떤 극을 가진 자석이 될까? 한번 보자. 오른손에서 어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해야 돼? 유도전류 방향? 네 손가락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저 화살표 방향대로 말아주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야? N극이죠. 그러면 어디가 이 코일은 어디가 N극이야? 이 아래 자석의 윗면과 가까운 쪽이 N극인 거고 위에 진동판 쪽이 무슨 극? S극이 된 거지. 야, 그러면 자석의 윗면이 무슨 극이길래 코일의 여기 아랫면이 N극이 될까? 자, T3일 때 봐봐. 어떻게 되고 있어? D가 원래 값보다 크죠? 그 원래 값보다 큰 상황이니까 원래 위치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 그러면 머니까 얘 먼 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변화를 방해하려면 붙잡아야지. 자석과 멀어지는 게 싫잖아. 멀리 있으니까 원래 값보다 멀어지니까 싫지. 그러면 자석을 붙잡아야겠지. 그래서 아래를 N극을 만든 거겠지. 그럼 자석의 윗면이 무슨 극? S극.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틀린 거야. 왜? 봐봐. 말했잖아. 전자기도에서는 변화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자기전속의 변화. D값이 원래 값보다 커지긴 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야? T3는 D값이 커졌다가 줄어들고 있던 그 중간 시간 아니야? 여기서부터 보면 줄어들고 있잖아. D값이 그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지. 원래 값보다 멀어지겠지만 멀어진 상태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가까워지고 있지. 그러면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과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가까워지는 게 좋아 싫어? 렌츠의 법칙에 따르면 변화를 싫어야 돼. 변화를 방해해야 된다고. 그럼 싫어. 가까워지는 게 싫어. 그러면 자석의 윗면이 무슨 극이길래 얘는 코일은 아랫면을 N극으로 만들면서 방해할까? 그렇지. 자석의 윗면이 사실은 뭐였어? N극이었다는 거지. 그러니 같은 N극을 만들어서 유도전류로 같은 아랫면의 N극을 만들어서
서로 청력으로 최대한 밀어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자석의 윗면은 N극이다. 기억은 맞습니다. 변화에 초점을 둬야 돼요. 니은번 보자. T1일 때, 바로 요때네. 요때. T1일 때 코일에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야, 유도전류가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선속이 변해야 한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해야 하잖아. 근데 이 T1일 때 D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럼 코일과 자석 사이의 간격이 어떻다는 거야? 일정하다. 즉 변화가 없다. 그럼 자기선속의 변화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니 유도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고. 니은도 맞습니다. 라스트 디귿.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T2일 때와 T3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T2일 때 언제야? 요때네. 야, T2일 때도 뭐하고 있어? D값이 원래 값보다 작은데 더군다나 또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니야? 여기 이렇게 딱 보면 줄어들고 있지. 가까워지고 있다고. T3도 뭐야? 비록 원래 정지해 있을 때, 코일이 정지해 있을 때보다는 먼 거리에 있지만 가까워지고 있을 때. 아, T2일 때랑 T3일 때 모두 코일과 자석이 가까워지고 있네? 그러면 유도전류의 방향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 디귿은 틀렸다. 정답 몇 번? 3번이 된다. 야, 둘 다 자석과 가까워지고 있잖아. T2나 T3나 코일이. 그러면 어쨌든 가까워지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를 테니까 당연히 같은 방향이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칠판 지웠다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데 다음 문제를 예제 3번이죠. 다음 문제가 예제 3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학습지 7페이지에 있는 예제 5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왜 6페이지에 있는 예제 3, 4번 건너뛰냐? 예제 3, 4번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제 8번까지 푼 이후에 그 다음 예제 3, 4번을 풀도록 할게요. 최종 어려운 문제 푸는 방식으로 해서. 알겠나요? 네, 그럼 예제 5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학습지 7쪽 예제 5번 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6월 고3 물리학원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네요.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라는 거가 조금 눈여겨볼 만해요. 자, 다음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다.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실험 보여줬었죠? 한번 그거 잘 기억해 봅시다. 실험 과정. 그림과 같이 코일에 검류계를 연결한다.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한대. 자, N극을 아래로 하고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에 어떻게 한대? 가까이 가져간대. 자, 그럼 여기 N극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글씨 잘 보이나요? N입니다. 대문자 N극. N극이 가까워지고 있어. 그리고 코일 입장에서는 N극이 가까워지는 게 좋아 싫어? 싫지. 무슨 법칙이라고? 렌츠의 법칙.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한다고. 누가?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그럼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즉 유도전류가 이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면 이 자석이 가까이 오는 걸 막아야겠지. 그러면 코일의 윗면은 무슨 극이 형성될까? N극이 형성되고 아랫면이 S극. 그러면 어떻게 유도전류 흘러야 돼? 오른손 계속 반복하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니까 N극을 향해 위에.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유도전류 방향. 이렇게 감아지니까 유도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겠네. 자, 자석이 P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검류계의 눈금을 관찰한다. 자석의 S극을. 자, 이번에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한대. 라입니다.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나에서보다 빠른 속력으로, 빠른 속력으로 코일에 가까이 가져간대. 야, 그러면 아까랑 다랑 차이가 뭐야? 나다랑 차이가. 코일에 가까이 가져간다는 건 똑같지만 S극을 더 빠른 속력으로 가까이 한다는 거야. 그럼 S극을 가까이 하면 N극을 가까이 할 때는 어떨까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겠지? 유도전류 마찬가지 얘도 코일이 어떻게 될까?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코일의 위는 S극, 아래는 N극을 띠면서 아까와 정반대로 유도전류가 흐를 거다. 이거 코일 그린 겁니다. 대략. 자, 그리고
더 빠른 속력으로 다가와. 더 빠른 속력으로 자석을 가까이 하면 자기 전속의 시간 변화율이 어떻게 돼요? 커진다고 아까 예제 1번에서 얘기했죠? 그러면 자기 전속의 시간 변화율이 더 커지니까 유도전류의 세기가 어떨까? 더 세진다. 실험 결과를 볼게요. 다의 결과. 자, 검류계가 이렇대. 자, 검류계 잘 봐, 화면. 여기 가운데 0이 있어. 이 0이 뭘 의미할까요? 0.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겠죠? 전류 세기가 0이다. 그럼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 플러스야.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가리키는 게 뭔 차이일까? 전류의 방향이, 이 검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다라는 거지. 자, 그럼 아까 다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한 칸만큼의 유도전류가 흘렀어, 크기가. 그럼 라에서는 일단 어느 방향이겠어?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흘러야겠지, 이 기역을. 그럼 기역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면 일단 플러스를 향해야 돼. 1번 마이너스 향했으니까 틀렸어. 2번도 마이너스 향했으니까 틀렸어. 3번 0을 가리키네? 맞아? S를 가까이 하니까 자기 전속의 변화는 여전히 있죠? 그러니 유도전류는 반드시 흘러야 한다. 그러니 3번도 틀렸어. 유도전류가 없을 리가 없거든. 4번 플러스 방향, 5번 플러스 방향 맞네? 근데 빠른 속력이라며. 그러면 유도전류 색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더 세져야 된다고. 그러니 한 칸을 더 넘어선 색이어야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 오케이? 자, 몇 점짜리야? 3점짜리죠? 이런 거 꼭 맞춰줘야 돼. 이런 거 3점짜리. 3점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문제야. 조금만 복습하고 조금만 공부하면 역학 부분에 비해서 3점짜리 좀 더 쉽게 얻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 꼭 맞춰야 합니다. 전자계도 꼭 복습하고, 네, 이거 틀린 친구들 괜찮으니까 실전에서는 꼭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친구들도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복습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어서 예제 6번 가볼게요. 예제 6번 보겠습니다. 예제 6번 2020학년도 4월 고3 물리학원 전국연합 협력평가에 나온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가발전 손전 등에 대한 설명이다. 자가발전 손전 등은 자석의 운동에 의해 코일에 유도전류가 발생하여 전구에 불이 켜진 장치다. 이거 뭐야? 자석의 운동에 의해 코일에 유도전류가 발생한 거 방금 전 문제에서 실험 상황에서도 봤잖아. 뭐야? 전자기유도에 대한 거죠. 자기전속의 변화를 통해, 여기 자기전속의 변화를 통해 코일에 유도전류를 발생시키는 거 전자기유도잖아. 기억번 바로 나왔어. 자가발전 손전 등은 전자기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기억번 맞네요. 자, 이어서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에서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면 자석에 의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전속이 증가하고, 아까 예제 1번에서도 말했지.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면 또는 솔레노이드에 가까워지면 자기전속은 일단은 증가한다고. 왜? 자석에 가까워지면 자기장세기가 증가하니까 자기전속은 무조건 증가한다. 다만 어떤 방향의 자기전속이 증가하는지는 N극이냐 S극이냐를 따져줘야 된다고. 즉 N극이 가까워지냐 S극이 가까워지냐를 따져봐야 된다고. 근데 아무튼 자기선속만 얘기했으면 자기선속은 무조건 증가할 거야. 자석이 가까워지기만 한다면. 자, 코일에는 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자, 어떤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는지 맞춰보자. 무슨 법칙 쓰면 돼? 렌츠 법칙. 자, 그럼 자, N극이 가까워지네? 코일은 N극이 가까워지는 게 좋아, 싫어? 싫다고. 변화를 방해해야 된다고, 유도전류가. 그러면 N극이 가까워지니까 이 코일의 오른쪽은 무슨 극이 형성될까? 유도전류에 의해 N극이 형성되겠죠? 반대편은 S 형성되고. 그럼 이렇게 극을 형성하려면, 코일이 이러한 극을 형성하려면 유도전류 어떻게 흘러야 돼? N극 방향을 엄지손가락 놓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유도전류 방향, 엄지손가락은 자기장 방향이죠. 그럼 이렇게 감아줘봐. 어떻게 돼?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구나, 유도전류가. 그래서 가는 A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가는 B입니다. 이렇게. 디귿번.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면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야, N극과 N극이 서로 뭐해? 밀어내는 자기력. 당기는 게 아니라. 자, 이것도 뭐야? 코일에 가까워져. 자석과 코일이. 그럼 자기전속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있지. 그럼 그 변화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고, 그 변화를 방해해야 된다고. 그럼 변화를 방해해야 되는데 그럼 당기냐? 아니지. 밀어내지. 변화를 방해해야 되니까. 만약 자석이 코일에서 멀어지면 그때는 멀어지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겠지. 오케이? 어쨌든 디귿번도 틀리다. 정답은 1번이 된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어서 예제 7번 볼게요. 학습지 8쪽에 있는 예제 7번 볼게요. 예제 7번 2020학년도 4월 고3 물리학원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나온 문제네요. 다음은 물질의 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이 자성 언제 했어? 바로 이 전자기후도 수업 바로 전 단원이죠. 그게 물질의 자성이었잖아. 물질이 자기화되는 그 자성, 물질이 자기화되는 거에 따라 물체를 세 종류로 분류했어요. 뭐랑 뭐랑 뭐였죠?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였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실험 과정.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ABC의 각각 막대자석을 가까이 하여 물체 움직임을 관찰한다. AB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가에서 이 물체를 뭐 시키고 있는 거야? 이 자성체들을 자기화시키고 있는 거지. 뭘 이용해서? 외부에서 제공한 이 막대자석, 즉 외부 자기장, 막대자석이 만들어내는 외부 자기장을 통해 이 ABC를 자기화시키는 거야. 그럼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에 따라서 자기화되는 성질이 다르겠죠? 막대자석을 제거하고 ABC를 각각 원형도선에 통과시켜 유도전류의 발생 유무를 관찰한다. 자, 보자. 여기 ABC를 원형도선에 통과시켜서 유도전류 발생을 하냐 안 하냐를 본대. 유도전류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전속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우리 이거 실험 생각해봐. 그럼 이 물체가 뭐와 같은 역할을 해야 유도전류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치. 이 물체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야 유도전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야 자기전속에 변화가 있을 테니까. 원형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전속의 변화. 그러면 막대자석을 제거했음에도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물체인 경우에는 유도전류가 발생하겠네? 그럼 막대자석을 제거했음에도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물체, 즉 바꿔 말하면 뭐야? 자성을 유지하는, 외부 자기장이 없음에도 자성을 유지하는 물체만 유도전류가 발생할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지난 시간 물질 자성에 대한 복습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험 결과를 보자. 물체 A에 대한 가의 결과, 나의 결과 보자. 가의 결과. 자석에서 밀린대. 자, 외부 자기장에 밀려. 외부에서 자석을 갖다 냈더니 밀려나. 무슨 물체밖에 없어? 그치. 반자성체밖에 없죠? A는 뭐다? 반자성체다. B 보자. 자석에 끌린대. 그럼 뭐겠어? 강자성체 또는 상자성체겠지. 일단 가로만 판단합니다. C 보자. 자석에 끌린대. 가의 결과. 그럼 얘도 뭐겠어?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 둘 중 하나겠네. 그쵸? 그럼 이제 나의 결과를 보자. 기억은 반자성체. A가 반자성체인데 반자성체를 통과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 반자성체는 막대자석 제거했을 때, 즉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면 자성을 유지하니? 아니지. 바로 자성을 잃죠. 그러니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석과 같은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 유도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왜? 자기전속에 변화가 없을 테니까 이 원형도선에. 그러면 흐르지 않는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맞네? 유도전류 흐르지 않는다. 니은번 봅시다. B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자기화된다. B 보자고. B. 기억. 나의 결과 흐른대. 유도전류 흐른대. 그럼 얘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 외부 자기장이 없음에도 막대자석을 제거했음에도 자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 외부 자기장이 없음에도. 그러면 무슨 물체겠어? 강자성체. 그러니 강자성체의 경우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해야 된다. 맞나요? 맞죠? 또 어떤 물체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해야 될까? 맞아. 상자성체겠죠. 반자성체는 그럼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죠. 네. 디귿번 보자. C. C는 상자성체다. 자, 나의 결과 봤더니 흐르지 않는데 그러면 강자성체, 상자성체 중 뭐겠어? 상자성체. 왜? 자성을 유지하지 않을 테니까.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면. 그럼 상자성체다. 흐르지 않는다를 통해 막대자성이 제거되면 자성과 같은 역할을 못하니까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거지.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없음에도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자성을 잃는 거니까 상자성체라고. 정답은 5번이 된다. C는 상자성체다. 예제 8번 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3월 고3 물리학원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등장한 문제네요. 그림은 휴대전화를 무선 충전기 위에 놓고 올려놨네. 충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코일 A, 아래에 있는 코일이 A고 위에 있는 코일이 B네. A, B는 각각 무선 충전기와 휴대전화 내부에 있고 코일 A, 무선 충전기에 있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색이 I는 여기 전류색이 I는 주기적으로 뭐한대? 변한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야, 이 코일에 전류가 흘러. 그러면 이 전류에 의해 주변 공간에 뭐가 만들어질까?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이 자기장은 어디에도 영향을 끼칠까? 이 바로 위에 있는 코일 B에도 영향을 끼친다. 근데 이 A에 의해 만들어진,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 이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받겠지. 즉,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잖아. 이 I가 바뀐다는 건 이 주변 자기장이 뭐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 자, 기억번 볼게요. I가 증가할 때 B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 I가 증가하면 이 주변의 자기장색이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그러면 이 B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 즉 자기선속 역시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자기선속이 변했네? 유도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 기억번 맞아. 자기선속이 증가하는 게 곧 자기선속이 변화하는 거잖아. 그럼 유도전류 흐르겠지. 니은 I가 감소할 때 B의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I가 감소하면 주변 자기장색이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그럼 B를 통과하는 자기선속 역시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그럼 변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기선속. 자기선속 변화 있지. 유도전류 발생해 안 해? 한다고. 그럼 니은번은 틀린 보기가 된다. 마지막 디귿. 무선 충전은 전자교대 현상을 이용한다. 맞나요? 네, 자기선속의 변화를 이용해서 충전해주고 있으니 전자교대 현상을 이용한 거지. 그럼 디귿은 맞다. 정답 몇 번? 3번. 기억 디귿이 된다. 자, 이렇게 예제 8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 학습지 6쪽에 예제 3번과 4번을 풀어본 후에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은 2020학년도 9월 고3 물리학원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등장한 문제네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 가는 왼쪽 그림 무선 충전기에서 스마트폰의 원형 도선에 여기 원형 도선이 있네. 원형 도선에 전류가 유도되어 스마트폰이 충전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 나는 이 원형 도선, 스마트폰의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을 시간 t에 따라 나타냈대. 여기서 이 기호 생소하죠? 처음 보죠? 파이라고 읽습니다. 그럼 이 원형 도선, 스마트폰의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파이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거래.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림 나번 보자. 이 그래프 잘 알아두셔야 돼.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이거는 이따 풀이 때 얘기하고요. 일단 계속해서 얘기해 보면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 파이의 시간에 따른 파이, 자기선속 파이를 나타낸 그래프죠. 그럼 잘 봐. 유도 전류가 어떻게 하면 흐를지를 생각해 봐. 우리 유도 전류는 어떤 경우에 흐른다고 했어? 코일 또는 이 원형 도선, 이 자기선속이 변할 때지.
코일이나 원형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전속이 변할 때, 그럼 이 그래프에서 언제 유도전류가 흐를까? 파이가 변하고 있을 때 유도전류가 흐를 거라고. 그럼 어떤 구간에서 유도전류가 흐를 것 같아요? 네, 요 구간. 그쵸? 파이가 증가하고 있죠? 0부터 2t0까지는 유도전류 흐를 거고, 2t0부터 3t0까지는 파이가 일정하지 유도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이게 중요해. 파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으니까, 즉 자기전속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도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3t0부터 8t0까지는 또 자기전속 파이가 감소하고 있으니 유도전류 흘러 안 흘러? 흐른다. 왜? 자기전속 변화가 있잖아. 오케이? 그럼 이렇게 보면서 문제를 보면 아직도 약간 헷갈릴 거야. 기억번 0부터 2t0 사이에서 유도전류 색이 증가하나? 어떻게 따지지? 자,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분, 초점을 둬야 할 분, 바로 뭐냐? 이 파이랑 t 그래프가 나오면 일단 기울기를 꼭 봐야 돼요.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가 뭘까? 기울기 어떻게 구해? 기울기.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x축이 뭔데? 시간. y축 변화량 뭐야? 파이, 자기선속. 그럼 시간의 변화량분의 자기선속의 변화량. 이게 뭐야? 자기선속의 뭘까요? 시간 변화율이 되겠죠? 자기선속의 크게 쓸게요. 중요하니까. 시간 변화율이 된다. 뭐가? 이 파이 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게 된다고. 아까 유도전류의 세기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한다 그랬지? 그럼 이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 즉 이 기울기가 커지면 유도전류의 세기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왜? 이 기울기가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를 나타내잖아. 그럼 만약에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면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이 일정한 거기 때문에 유도전류의 세기도 어떻다? 일정하다. 자, 기억번 볼게요. 유도전류의 세기는 0에서 2t0에서 증가한다. 0에서 2t0. 이 기울기 어때? 일정하지 않아? 기울기? 파이 값은 증가하지. 자기선속은 증가하지만 이 기울기 봐봐.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율, 즉 이 기울기 일정하잖아. 직선이잖아. 그러니 유도전류의 세기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번 보자. 유도전류의 세기는 t0일 때가 5t0일 때보다 크다. t0 어디야? 여기. 요 부분. 5t0는 요 부분. 야, 유도전류의 세기는 뭘 보라고? 기울기 보라고. 왜?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이 뭐니까 유도전류 세기랑 비례하잖아. 이거 비례기요. 비례한다고. 이 기울기, 그럼 기울기 누가 더 큰지만 보면 되겠지? 누가 더 커? 누가 더 가파라? 딱 봐도 기울기. 0부터 2t0, 즉 이 t0일 때가 5t0일 때가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기울기가 더 크지? 그러니까 유도전류의 세기는 언제 더 커? t0일 때가 5t0일 때보다 크다고. 그럼 니은은 맞는 복입니다. 자, 마지막 디귿번. 유도전류의 방향은 t0일 때와 6t0일 때가 서로 같다. 이번에 t0일 때랑 6t0일 때를 보래. 동그라미 치면 헷갈릴 것 같아서 x표 쳤어요. 6t0일 때를. 자, 유도전류의 방향. 야, 유도전류의 방향은 무슨 법칙? 렌츠의 법칙. 유도전류는 어떤 방향이다?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그럼 자기선속의 변화가 뭔데? 기울기라며. 그럼 기울기의 부호랑 관련이 있겠네? 기울기의 부호가 자기선속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걸 방해하는 방향 유도전류가 흐를 테니까. 그럼 어쨌든 방해도 방해지만 자기선속의 변화 자체가 반대가 된다면 유도전류의 방향도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근데 이 자기선속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에서 뭐야? 기울기. 또 뭘 봐야 돼? 기울기의 부호를 봐야겠지? 그럼 기울기의 부호가 같으면 자기선속이 변화도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기울기가 둘 다 플러스였으면 둘 다 자기선속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기울기가 기울기가 증가함이 아니라 기울기가 플러스 양수값이면
자기선속이 둘 다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기울기가 음수값 마이너스면 자기선속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 기울기를 보면 유도전류의 방향도 대략 알 수 있겠지. 근데 T0일 때랑 6T0일 때 기울기가 어때?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야. 그럼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이 어떻다는 거야? 서로 반대인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유도전류도 어떻게 써? 당연히 반대 방향이겠지. 그럼 서로 같은 게 아니라 서로 반대 방향이다. 디귿번 틀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 오케이?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문제풀이를 꼭 보기 바라고 마지막 예제 4번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2020학년도 7월 고3 물리학원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네요. 자, 그림은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력역 1, 2의 경계에서 변의 길이가 4D인 동일한 정사각형 도선 ABC 각각 일정한 속력 V, V, EV로 직선 운동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문제 첫 줄 정말 길죠? 자, XY 평면이 뭐야 여기? X축, Y축 그려져 있네? XY 평면, 즉 이 칠판 면이 지금 XY 평면이라는 거지. 여러분 기준으로는 그 학습지 면이 XY 평면이라는 거야. 여기에 수직인 방향이래. 그럼 수직인 방향은 딱 두 개밖에 없겠지. 뭐야? 여기 내가 지금 수업하고 이 기준으로 보면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 또는 칠판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 수직한 방향 두 개입니다. 균일한 자기장력이 1, 2가 있대. 여기서 균일하다는 말이 뭘까? 균일. 자,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걸 균일하다고 해요. 그럼 뭐야? 이 영역 1과 영역 2에서는 각각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구석이라고 해서 뭐 조금 휘고 이거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지점에서 다 세기와 방향이 일정하다. 영역 1 내부에서는 또 영역 2 내부에서는 각각 세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 자기장이. 오케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경계에서 변의 길이가 4D. 야, D가 뭔데? 여기 보면 눈금 한 칸이 뭐야? D죠? 이 눈금 한 칸이 D라고 표시되어 있잖아. 그래 4D. 여기 보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A도 4D, B도 4D, C도 4D네. 자, 4D인 정사각형 도선 ABC. 동일한 정사각형 도선 ABC래.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여기 봐봐. 얘는 V. 얘는 이쪽으로 V. 얘는 위로 EV로 직선 운동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이래. ABC는 각각 마이너스 Y 방향. A는 아래로 마이너스 Y 방향. 아래로 V. B 같은 경우는 플러스 X 방향. 오른쪽으로 V. C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운동한대. 윗방향으로. 여기 XY 좌표 그려져 있으니까 방향 맞출 수 있겠죠? 1과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래. 1과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고 A와 B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같대. 야, A와 B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같다는 건 A와 B의 뭐가 같다는 말과 같아?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이 같다라는 말과 같지. 자기선속의 변화율이 같다고 A와 B에. 그러니 유도전류 세기가 같겠지. 방향 얘기는 안 했어요. 유도전류 세기만 같다고 했지.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모는 눈금은 동일하고 다 D로 동일하고 ABC 사이의 상호작용은 무시한다. 이 문제 좀 새로운 개념을 하나 추가해야 돼요. 기억번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냐? 바로 자기선속을 계산하는 개념인데요. 아까 제가 수업 중에는 자기선속이 뭐라고만 했어? 어떤 닫힌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라고만 했지. 하지만 계산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어차피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자, 그럼 보자. 자기선속. 아까 예제 3번에서 기호 뭐라고 했어? 파이라고 했죠? 파이라 쓰고. 어떻게 계산하냐? B 곱하기 S입니다. 여기서 B는 뭐냐?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자기장 세기. S는 그 자기장의 수직인 면적. 그 자기장이 통과하는 수직인 면적.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XY 평면의 영역 1과 2는 수직한 자기장만 있으니 S는 있는 그대로 면적을 계산해주면 되겠지. 어차피 자기장과
이 면적은 지금 xy 평면은 수직인 관계니까 문제에서 주어졌잖아.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S는 면적을 그대로 넣으면 된다. 자, 그럼 A의 경우, 아니 미안, 일단 영역 1에서 자기장 세기를 한번 구해보자. 뭐라고 하냐? 구한다는 게 아니라 정해보자. 영역 1의 자기장 세기를 나는 1이니까 B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영역 2에서 자기장 세기를 저는 B2라고 해볼게. 그 다음 A랑 B의 자기선속의 변화를 한번 비교해 볼 거야. 자, 여기 그림을 좀 잘 보려고 다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써있는 걸 지우겠습니다. 자, A랑 B는 지금 속력이 V로 같아. 그럼 만약 A가 이 아래로 D만큼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그때 B는 어떻게 될까? 오른쪽으로 얼만큼 이동할까? 똑같이 D만큼 이동하겠지. 왜? 속력이 V로 같을 테니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거리인 D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A의 경우 자기선속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일단 요 4칸만큼 자기선속이 변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한 칸이란 요거. 이 한 변이 D인 요 조만한 정사각형 요걸 한 칸이라 했을 때 여기 4칸, 즉 4D제곱이지? D제곱짜리가 4개니까 이거 이 4D제곱만큼의 자기선속이 변할 거고 B는 똑같이 이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4D제곱만큼의 자기선속이 변할 거라고 내가 이 빗금친 A 계산해봐. 그러면 A 자기선속 어떻게 계산한다고? B 곱하기 S 자기장 색이랑 그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의 넓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근데 지금 수직이니까 그냥 넓이 계산 된다고. 얘 같은 경우 이 변화된 것만 봐봐. 빗금친 거에서 영역 1에 해당하는 건 몇 칸? 2칸 2D제곱. 영역 2에 해당하는 것도 2칸 2D제곱이지. 근데 영역 1의 자기장 색이 얼마로 했어? B1. 영역 2의 자기장 색이는 B2. 그러면 한번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방향도 임의로 한번 정해볼게. 영역 1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영역 2랑 반대 방향일 테니 영역 1의 방향을 플러스라고 나올게. 즉 영역 1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 그럼 영역 2의 자기장 방향은 그 반대 방향일 테니 마이너스 방향이겠지? 자, 그럼 계산해보자. A의 경우 이 두 칸 자기장 색이 얼마? 파이 계산해보면 변화하는 파이, 변화하는 자기선속이야. B1 몇 칸? 2칸만큼 변했지? D제곱 2개. 2D제곱만큼 변해. B1 곱하기 영역 1에 대한 B1 곱하기 2칸. 2D제곱만큼 변했고 또 영역 2에서도 2칸만큼 변하지. 지금 자기선속의 변화를 계산하고 있는 거야. A의. 그러면 B2 곱하기 몇 칸? 2칸이니까 2D제곱 변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방향을 어디로 놓자 그랬어? 영역 2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놓자고 했지. 그러니 둘을 더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방향이 더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B1 곱하기 2D제곱 마이너스 B2 곱하기 2D제곱이 이 영역 1에서 아니 영역 1이라네. A가 D만큼 움직였을 때 자기선속의 변화량이 이거라는 거 아니야. 오케이? 왜 마이너스가 붙어? 영역 1과 영역 2의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고 나는 영역 1의 자기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놨고 영역 2의 자기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놨기 때문에 둘을 더하면 자연스럽게 B2 앞에 마이너스가 따라올 거다. 방향까지. 계산해줘야지 자기선속. 자기장 방향 반대니까. 그럼 B의 경우 보자. B의 경우는 어떻게 돼? 4칸이 줄어들지. 근데 이 4칸에 해당하는 자기장색이 뭐야? 일단 B2 써. 면적은 줄어든 면적 4D제곱, D제곱 4칸이니까. 근데 자기장세기는 어떻다고 했어? 마이너스 방향을 했지. 마이너스. 근데 A 같은 경우는 자기선속이 어쨌든 뭔가 자기장 영역으로 추가돼서 들어왔지. 자기선속이 어쨌든 증가할 거라고. 근데 B는 자기장 영역에서 빠져나가고 있지. 그럼 자기선속이 어쨌든 감소할 거라고. 그러니 마이너스 B2가 뭐하고 있어? 또 감소하고 있지. 변화를 따지니까. 그럼 이 앞에 또 마이너스를 붙여줘. 또 어떻게 돼? B2 곱하기 4D제곱이 결국
도선 B의 자기전속 변화가 되겠지. 어떤 시간 동안에? 얘네가 D만큼 움직이는 시간 동안에.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면 거의 끝났어. 근데 A와 B에 흐르는 유도전류 세기가 같대. 즉 자기전속의 시간 변화량이 같다는 건데 이게 지금 동일 시간의 변화량이잖아. 그럼 결국 이 둘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고. 그럼 계산해보자. 여기다 계산해볼까요? B1 빼기 보이나? 오케이. 여기까지 보이네. B2 곱하기 2 D제곱. 여기까지 딱 보이네요. 화면에. 2D제곱. 요 A 계산한 거야. 이게 뭐랑 같다? B2 곱하기 4D제곱과 같다. 그러면 이걸 또 다시 풀어 써보면 B1 빼기 B2가 뭐랑 같다? 2B2랑 같다. 요거 위에서는 요거 2D제곱입니다. 너무 구석에 있어서 잘 안 보이나요? 2D제곱. 자, 이건 통해서 뭐야? 그럼 따라서 B1은 얼마? 3B2가 된다. 영역 1의 자기장 세기가 영역 2의 자기장 세기 몇 배다? 3배다. 그럼 기억번 보자.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 2에서 3배이다. 맞나요? 맞죠? 기억번 맞습니다. 니은번 유도전류의 방향은 A에서와 B에서가 같다. 따져보자고. A의 경우라네. 영역 1의 경우는 플러스 방향의 자기장이라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했죠. 그에 따라 영역 2는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그럼 봐봐. A의 경우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 각각 똑같은 칸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근데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누가 더 세다 그랬어? 플러스 방향 자기장이 더 세다 그랬지. 왜? 아까 기억에서 3배라며. 그러면 이 A의 전체적으로 자기전속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야? 1과 2. 면적은 똑같은데 자기장 세기는 1이 더 커. 그러니 플러스 방향의 자기장 방향, 자기전속이겠지? A는 플러스 방향의 자기전속. 근데 그 플러스 방향의 자기전속이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네. 왜? 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아니다 써보면 플러스 방향의 자기전속이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 방향이야. 그럼 B를 보자. 얘는 영역 2에 대한 자기장밖에 없네? 그럼 여기 자기전속은 뭐겠어? 마이너스 방향이겠지? 영역 2의 자기장 우리 마이너스라 했으니까 여기 B의 자기전속은 마이너스 방향이야. 근데 이 마이너스 방향의 자기전속인데 얘가 뭐하고 있어? 자기전속이 감소하고 있지. 왜? 영역에서 나가고 있잖아. 그러니 마이너스가 얘는 감소하고 있어. 자, 바로 나왔네. A와 B의 자기전속은 반대 방향이야. 근데 그 반대 방향의 변화도 지금 반대야. 얘는 증가, 얘는 감소. 자기전속도 반대인데 변화도 반대야. 그 유도전류는 어떻게 써? 반대의 반대니까 같은 방향이겠죠? 그 니은은 맞다. 잘 안 와닿나요? 그럼 한번 예시를 보자. 만약에 플러스가 여기 나오는 방향이다 쳐보자. 이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 그럼 얘 같은 경우, A 같은 경우는 이 V로 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 들어가고 있으니 플러스 방향의 자기전속이 증가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자기장 영역으로 더 들어갈수록. 그럼 플러스 방향의 자기전속이 증가하니까 유도전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변화를 방해하는 자기장 만들어야 되니까 요렇게. 즉, 유도전류가 어떻게 생긴다? 요렇게 생길 거라고. 유도전류가. 오케이? 플러스 방향이 증가하면 이게 증가가 싫어. 변화를 방해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방향의 자기전속을 누가 만들어줘? 유도전류가 만들어준다고. 그럼 마이너스 방향의 자기장 만들어야 되니까 유도전류는 이렇게 여러분들 기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다. 그럼 얘 같은 경우 마이너스 방향의 자기전속이 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그럼 이 변화를 방해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방향을 더 만들어줘야겠지. 누가? 유도전류가 마이너스 방향의 자기전속을 더 만들어주려 한다고. 왜? 마이너스 방향의 자기전속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변화를 방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의 자기전속을 만드는 유도전류가 흐른다. 마이너스 방향 유도전류 어떻게 돼? 똑같이 시계 방향이네. A도 시계 방향. 혹시 제가 아까 반시계 방향이라 했나요? 그럼 실수입니다.
시계 방향, 얘도 시계 방향. 아까 그림은 제대로 그렸잖아. 그래도 둘 다 시계 방향이니까 유도전류의 방향 어때? 같다고. 반대의 경우에도 상관없어요. 들어가는 걸 플러스로 놔도 자기 전속이 이 칠판으로 들어가는 걸 플러스 방향이라 둬도 똑같이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될 거야.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니은도 맞다. 디귿번 볼게. 마지막 디귿번. 유도전류의 세기는 C에서가 A에서의 4배이다. 야, 그럼 계산해봐. 디귿번. 여기다 써볼까요? 디귿번. 유도전류의 세기. A는 여기서 대략 자기선속의 변화 구했잖아. 그쵸? 그럼 C만 계산하면 되겠네? 근데 그 전에 이거 A의 자기선속 변화율 얼마의 시간 동안의 변화로 친 거야? A가 이 D만큼 움직이는 그 시간 동안의 자기선속 변화량 따진 거지. 자기선속 변화량. 그러면 C는 A가 D만큼 움직일 때 C는 얼만큼 움직일까요?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많이 틀렸다, 사람들. 얘가 속력이 V잖아, A가. 근데 C는 2V잖아. 그 속력 2배니까 얘가 D만큼 내려올 때 얘는 얼만큼 올라가야 돼? 2D만큼 올라가야 돼. 그게 핵심이다, 디귿번에. 그걸 캐치해내냐, 못 캐치해내냐. 그럼 C 같은 경우는 얘가 D만큼 내려올 때 C는 어디가 있을까? 여기가 있겠지. 이렇게 2D만큼 이동해 있을 거라고. 그럼 그때 C의 자기선속 변화 계산해보자. 얼만큼이야? 요만큼 8칸이겠지. 그럼 C 계산해봐. 8칸. 자, 영역 1에서 6칸이네. 4칸 아니다. 얘랑 한 칸 이쪽 가있다. C 6칸. 영역 1에서 6칸이다. 그러면은 B1 곱하기 얼마? 6D제곱. 그리고 영역 2에 대한 건 2칸이니까 2D제곱. 근데 영역 2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정했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정했지. 영역 2의 자기장 방향을. 그럼 마이너스 B2 곱하기 2D제곱. 이게 A가 이렇게 변화하는 시간 동안 C가 자기전속이 이만큼 변화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것도 어떻게 계산해? B1을 3B2로 한번 바꿔봐. 3B2 곱하기 6D제곱 마이너스 B2 곱하기 2D제곱. 얼마야? 36, 18에서 2 빼면 16 B2 D제곱 되는 거 아니야? 상수들, 숫자들은, 개수들은 다 앞으로 밀었습니다. 자, 그럼 얘는 16 B2제곱. A의 경우는 어떻게 돼? A의 경우, 요게 A 아니었어, 요거? 요게 A의 자기선속 변화량이잖아. D 움직이는 그 시간 동안. 요거 어떻게 돼? 3 B2 빼기 B2 곱하기 2D제곱 아니야? 일부러 대각선으로 썼습니다. 칸 여기 넘어갈까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2B2니까 4 B2 D제곱 맞나요? 2B2 곱하기 2D제곱이니까 2, 4 B2 D제곱. 야, 그럼 동일한 시간 동안 자기선속의 변화량 몇 배냐? C는 16 B2 D제곱, A는 4 B2 D제곱. 몇 배? 4배 차이라고. 자기선속 C가 몇 배 더 많이 변해? 4배 더 많이 변한다고. 그럼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 몇 배야? 4배인 거지. 누가? C가 A보다 4배 더 크다. 근데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은 뭐에 비례한다? 유도전류의 세기랑 비례한다고. 그러니 유도전류의 세기도 몇 배 차이 나야 돼? 4배 차이 나야 된다고. 누가 더 커? C가 A보다 4배 더 크다고. 디귿번. 유도전류의 세기는 C에서가 A에서의 4배이다. 맞나요? 맞네. 정답 몇 번? 5번이 된다. 좀 많이 어려웠죠, 이 문제? 잠깐 이 시국시 못쓴 친구를 위해 여기서 얘기할게요. 많이 어려웠죠? 이 문제 이해가 안 되면 꼭 다시 한번 반복해서 풀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해가 안 되면 대면 수업 때 또는 온라인 클래스에 저한테 꼭 질문을 남겨주세요. 대면 수업 때 학교에서 질문을 해도 되고 온라인 클래스에 질문을 남겨도 되니까 꼭 다시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자기유도 파트에 해당하는 예제 8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수업 파동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다들 안녕!